근데 물 마실 때 꼭 아니 헹구는 것도 좋지만 씹으세요. 네, 무조건 씹으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깨어나게 하려면 제일 좋은 운동은 치아 운동이에요. 딱딱딱. 그러니까 견과류를 아침에 먹으면 좋다는 게 뭐냐면 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워밍업 스타트 하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물 한 모금 몇 번, 최소 몇 번 씹어가지고 이제 넘기시면 얘가 드디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보면서 쓰시면 돼요. 야, 팔자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상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네. 자, 우리 앞에 18페이지까지 진도 나갔었죠. 그죠? 네. 오늘은 19페이지부터 이제 37페이지 마지막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예? 5번 요 밑에 거 18페이지 5번. 1의 청관과 음량의 합이 있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의 청간에 음량의 합이 있고 시의 글자는 음량의 합이 없는 경우 1의 글자를 먼저 사용하고 시의 글자를 사용한다. 자, 요 말도 마찬가지죠. 앞에 우리가 뭔가 음량합이 있다면 양이 강하다면 음을 쓸 것이요. 음이 강하다면 양을 먼저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1의 청간에 있으니 1의 청간을 먼저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쓰고 나면 뭐를 쓰겠다? 시로. 그러니까 연월일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의 수순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간의 수순. 즉 1의 청간에 음량합이 뭐든 이런 뭐 어쨌든 모양으로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먼저 시간의 수순에 따라 시를 먼저 쓰겠어요? 1을 먼저 쓰겠어요? 1을 먼저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의 글자 내가 쓰는 글자가 훼손을 당하고 나면 뭐를 쫓아? 즉 시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목적지. 그죠? 말년의 삶이잖아요. 마지막 시의 글자까지 다 쓰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의 반가운 청간에 음량합이 있고 시에 1의 청간을 유용하게 하는 글자가 있으면 처음부터 시의 글자를 사용한다. 합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반가운 걸 먼저 쓰겠어요? 유용한 걸 먼저 쓰겠어요? 유용한 게 더 좋은 글자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시에 있다면 시부터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약에 이게 유용한 글자가 아니라면 1부터 쓴다라는 얘기예요. 음량 합의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의 글자가 반가우면 반가운 시의 글자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여자 명조네요. 자, 이게 가을이죠, 가을. 가을이면 음이 강한데, 자, 이 팔자에는 첫 번째 음의 그 강약 조건에서 뭐가 있습니까? 반대의 지지의 글자에 양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양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죠? 겁나게 많은데 장생, 합, 인묘 조건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게 있죠? 무가 술에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여기에서 장생 이상이냐? 장생 이상의 글자가 있습니까? 술에서? 없죠. 그 다음에 삼합에 의해서 오라는 지 이런 게 글자가 없죠. 이 글자도 없죠. 그 다음에 인묘잖아요. 인묘. 자, 진이 술을 진이 인묘시켜요. 아니, 술을 진이 인묘시켜요. 아니면 이제 술이 진을 인묘시켜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 강한 팔자라는 거죠. 음이 강한 팔자. 자, 처음부터 이거 다시 또 제재 음량. 예. 음이 강한 팔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쫓아 쓰겠습니까? 무조건 양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양을. 자, 그랬을 때, 자, 천간에
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갑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관여지동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갑을 쓰든 기를 쓰든 이 사람은 갑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이 강하니까 갑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더 좋아하게 되겠죠. 양의 글자를. 근데 갑은 뭐예요? 나무니까 밑에 지지 글자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곧 직업이 되고 직업 특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는 무슨 작용이 있죠? 충과 형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음이 강하니까 양의 글자인 무로 쓸 수도 있고 진도 쓸 수가 있겠죠. 참고로 천간에도 무를 조금 더 사람들은 더 따르려고 한다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업 구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참고로 운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초년 대운에 운이 좋았더라면 이 사람은 국가공직도 갈 수 있는 팔자예요. 원래는 충과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그때 운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뭐냐? 남편과 대규모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갑을 쓴다면 지지글자인 이 술이 누가 된다?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가 충이 있으니 자 충은 제가 뭐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접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스토랑을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자, 그 다음에 3번. 시의 글자에 반갑지 않으면 반갑지 않은 시의 글자와 합의되는 반가운 글자, 시의 지지에 들어있는 반가운 글자를 사용하고 만약 반갑지 않은 시의 글자가 유용하면 뭐 시의 글자를 사용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앞에 걸 다 썼다. 그죠? 앞에 게 예를 들어서 이 연월일에 있는 글자가 뭐 유용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반가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양이 강한데 다 양으로만 이루어진 팔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이 강한데 다 음만 이루어진 팔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또 뭘 쓸 거냐 이거예요. 뭘 쓸 거냐. 자, 그럴 때는 시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양이 강하다면 뭐 무, 아까 여기 같은 진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양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얘가 뭘 땡겨오죠? 개를 땡겨오고 얘는 유를 땡겨오죠. 자, 이것이 음의 글자로서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그러면 대운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왜 흘러가는 대운을 볼 때는 뭘로 그래? 개로 봐야 됩니까? 무로 봐야 됩니까? 자, 이 사람의 직업의 특성을 물어봐야 되겠죠. 해외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개를 썼으니까 무의 훼손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요. 금융이나 기계나 뭐 이런 쪽에 있다면 이 사람은 진을 썼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진의 훼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자기 운명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배우자의 그릇에 담겨버려요. 왜? 드러나게 내가 사용하는 글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배우자에서 그 배우자의 팔자에서 자기의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쓰는 별이 있고, 그죠? 그죠? 그럼 그 지지가 이 사람의 배우자잖아요. 나가 되는 거겠죠. 그 글자의 훼손이 올 때마다 거의 똑같이 힘들어져. 자, 하기 전에는요? 예? 어떻게 보면 팔자가 없다는 게 맞아요. 아니 우리가 왜 20대에 뭐 학교 가고 이럴 때도 자기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용이라는 거예요. 무용. 정확하게 내가 팔자에 살아갈 무기를 못 찾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우자에 의해서 삶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40대까지 그럼 만약에 예를 결혼 안 한다면? 그럼 무용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무용으로? 네.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20대에 왜 우리가 대학교를 간다든지 뭐 취직을 할 때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런 걸 과감해서 생각을 해줘요. 예. 시에까지 오래 쓸 수 있는 글자를 먼저 체크해 주는 게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배우자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차후에 실전을 할 때 그런 명초들이 쑥하게 나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오늘 한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운명 곡선이 아닌 배우자에 의해서 운명 곡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팔자를 볼 때 꼭 나의 팔자만 보는 게 아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팔자를 볼 때 누구를 걸 본다 했습니까? 그 사람 본인 거, 그죠? 본인의 명조, 그 다음에 배우자의 명조, 그 다음에 자식에서도 첫째, 그죠? 첫째의 명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까 내 팔자대로 안 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월과 시의 계절이 동일하면 드러나지 않은 유용한 글자면 드러난 유용한 글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래놨죠. 자, 그건 뒤에 보면은 나중에 샘플 예제가 나오긴 할 건데 이 말이 무슨 글자냐면 예를 들어서 달이 수월이고 시가 신이다. 자, 이럴 때 가을에 감이 을 병. 자, 병이잖아요. 병일주다 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음이 강하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써야 돼요? 양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월이라든지 시가 이런 식으로 계절이 뭐예요? 가을로 동일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수의 직업도 쓰더라는 거예요. 유용한 글자가 뭐죠? 가을의 병화가 유용한 글자가 수잖아요, 수.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뒤에 가서 샘플이 또 나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자, 6번째. 연월의 글자와 일시의 글자가 음양합을 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연월에 유용한 글자가 드러났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유용한 글자가 그것도 음양의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음양의 조건 따라서 사용을 가능한데 자, 유용한 글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쓴다고 했죠? 반가운 글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죠? 반가운 글자는 어떻게? 요 연월에 드러나면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합에 의해서 일시에 들어와야지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합에 의해서 일시로 들어와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 말은 뭐냐면 연월의 글자가 일시의 글자가 음양합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합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는 합이 없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 연월에 유용한 글자가 드러났다면 조건 따라 쓸 수 있고 우리 여지껏 이거 안 읽고 그냥 본다면 그 다음에 뭘 쓰겠어요? 만약에 반가운 글자가 합이 없으면 내 무대는 뭐로 쓴다고 했죠? 일시로 쓴다고 했잖아. 그럼 일시의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풀면 된다. 여지껏 계속 해왔던 내용인데 말이 약간 꼬여서 이게 힘든 겁니다. 자, 거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이 일과 시의 글자가 합을 하는 경우 일시합하면 일시합 쓰면 되지. 그죠? 간단하죠?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용한 글자나 반가운 글자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그건 여지껏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죠? 근데 새로 적어놓으니까 딴 거 같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건명. 일자적으로 시는 좀 부정확하대요. 시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자, 이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양이 강한 게 딱 보이죠? 봄이죠? 봄에서 어떻게 합도 양으로 가버리고. 그죠? 장생 이상의 글자인 술은 그 12음성으로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묘의 조건도 없죠? 자, 갑을 인묘시킨다는 말은 무슨 글자예요? 미라는 글자인데 미라는 글자가 있어도 양이 됩니까? 음이 됩니까? 양이죠. 왜? 같은 편끼리는 인묘를 안 시킨다고 했어요.
까먹으실까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새롭죠? 아닌가 보네. 자, 어쨌든 이 봄이기 때문에 양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써야 됩니까? 음의 글자를 써야 되겠죠. 자, 음의 글자를 쓰는데 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술, 묘술 합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경이 어떻게? 이 합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 또 합이 있어요. 그 다음 얘는 또 이렇게 가요. 자, 팔자가 이러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일의 천간에 반가운 글자가 있죠. 그죠? 일의 천간이 이게 나가 될지 술이 나가 될지, 즉 양이 강하니까 음의 글자가 되는 것은 이 글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원래는 전번에 한 번은 요걸 한번 거치고 일로 넘어와요. 원래 삶의 팔자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서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양이 강하니까 내가 술을 쓸지 경을 쓸지는 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를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물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경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을. 참고로 말년에 기를 쓸 수도 있고 묘를 쓸 수도 있어요. 왜? 합으로 말년은 말년삼이니까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직업을. 그러면 이 사람이 왔을 때는 경의 글자를 쓰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문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천간이 이 부분은 그 오수를 썼네요. 오술. 오술로 해서 이게 수를 내가 쓴다면 경이 뭐예요? 배우자 자리죠. 자, 무조건 이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팔자가. 합이 많다는 것은 다변화라는 거예요. 다변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물어보고서 이 사람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술이라는 글자, 즉 뭐냐면 뭐 공대를 졸업했대요. 공대라는 것은 화금 교육이 많아요. 화금. 화와 금이 많이 이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공대라는 게 뭡니까? 기계라든지 그런 쪽이잖아요. 화학. 그러니까 보통 화와 금이 많이 상징되는 글자들이 공대예요. 그걸 물어보니 오술이니까 술 중에 뭐가 있다? 술 중에 신금이 있죠. 화금을 쓴 거예요. 요거는 목금을 쓴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대를 졸업했으니 오술을 썼겠구나. 그러면 배우자 인연은 당연히 경이 된다는 게 나오죠. 예. 자, 그러면서 이 사람 보니까 갑대운에 별거를 시작했대요. 왜 갑대운에 별거를 시작합니까? 갑이 와서 경을 충을 때리니 배우자와 관계가 좋겠다 나쁘겠다? 참고로 배우자 하는 일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팔자를 보면 자, 건명이에요. 자, 대운을 이 사람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대운수는 2, 12, 22, 32, 42, 52로 흘러가는데 자, 팔자의 지지의 글자를 봐서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자, 봄이다 그죠? 봄은 양을 강하는데 반대의 음의 글자가 신이 인해서 장생의 조건도 안 되고 합의 조건도 안 되고 인묘의 조건도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시가 또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강한 팔자예요. 양이 강한. 양강 팔자이니까 음으로서 이 사람은 뭔가 맞춰야 되는데 참고로 인원의 경금은 유용한 글자가 뭐예요? 화죠. 화. 예. 근데 양이 강한데 화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음의 글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음의 글자. 음의 글자를 보니까 경과 신과 원숭이 신자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신은 뭐하고 또 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원숭이 신자가 뭐가 되겠다? 본인이 되겠죠.
참고로 결혼을 이 사람도 2번 해요. 보이십니까? 결혼 일찍 하면 경이라는 배우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사라는 배우자를 다시 또 취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면 좋겠다. 자, 그래 놓고 자 봅시다. 지방 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금융, 이게 보이시죠? 네. 금융, 기계 이런 쪽을 따라갔고 28세 4대운에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친구와 동업 장사를 할 생각이다. 자, 4대운에 이 사람이 동업과 작사를 벌리면 와, 성공하겠어요? 망하겠어요?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네, 벌써 도사 되셨잖아요. 자, 4대운에 자기가 뭔가 취하려는 이 원숭이 신자가 훼손이 심하죠. 자기가 하려는 직장 취직이라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꿈꾸는 그 곳은 취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려치우고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기 주동호에서 뭔가 장사나 사업을 하면 이 원숭이 신자를 쓰려고 할 때 뱀 사자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 자, 이럴 때 보통 결혼을 하면 경배우자를 취해요. 왜? 헤어져야 되니까. 이제 보이십니까? 벌써 도사님이 되셨잖아요. 봐. 자기 주동으로 안 되니까 친구와 뭐 하겠다고 이렇게. 친구와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 장생이 아니라니까요. 사운이 와서. 장생합 와서 새일 시작하는데 그 새일 시작이 그게 흥조냐 망조냐는 답은 이미 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 요때를 지나면 요때 가서는 자기가 취직이 되잖아요. 무대운 가면.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놀아라가 답인데 놀든지 아니면 알바라도 하든지, 그죠? 정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계약직.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게 이 사람한테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겠다. 친구와 장사나 사업을 했다? 망했다? 데미지가 어떻게 온다? 일단 첫째,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기운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선생님들도 팔자를 볼 때 한 개씩 한 개씩 맞추는 재미가 서럭서럭 나면 팔자 공부하고 싶어져요. 근데 보자마자 계속 판판이 틀린다. 팔자 공부하기 싫어져.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때 성공의 씨앗을 계속 자그마한 거라도 계속 성공의 씨앗을 쌓는다면 계속 성공의 도약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생기는데 이때 크게 한번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인간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인간의 법칙. 인간의 법칙이 뭐냐면 꼭 처음에 안 좋은 운 왔을 때 이때는 꼭 그걸 해요. 그러면서 나는 실패를 안 했다라고 뻗은겨요. 그리고 2번째 힘든 게 오면 아 맞다. 항상 첫 번째 대우는 자기가 자기 걸 꼭 추구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합의 들어올 때는 망하기 위해서 걸리잖아. 그렇죠. 네. 원래 스토리가 그렇게 되죠. 참 요즘 블랙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블랙. OCN에서 하던데. 안 보시나 보죠? 저승사자 이야기인데. 보라고 하는데 보라 계속 하는데 한 주말인가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죠? 그러니까요. 어디 한데 OCN에서 합니다. OCN. 약간 밤에 합니다. 밤늦게. 같다 보지는 않아요. 거기서 참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귀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 거기 드라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자기 그 사람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만지면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몇 해 전의 얘기인데 하여튼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그걸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살렸대요. 그런데 그 살린 사람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오면서 비행기 기장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봉사가 되셨다면서. 그래서 너무 남의 운명에 관여하지 마라. 근데 여기 너무 막 덜컥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네. 네,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다녀도 저승사자 봤을 때 혈액 하여튼 그 대사가 딱 나올 때 잠깐 섬뜩을 했었어요, 저도. 예, 예, 예. 근데